민주당이 총선 후보 10명을 확정했습니다. 후보 가운데 절반인 5명이 전직 의원이고 청와대 출신과 여성 청년 후보는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전라북도 태양광 산업의 붕괴 위기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전북의 7번째 확진자인 20대 신천지 신도의 양성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전라북도가 질병관리본부에 검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군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최종 경선을 끝으로 도내 총선 후보 10명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출신과 여성 청년 후보는 줄줄이 고배를 마신 반면 전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곳이 남아있던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주갑은 김윤덕, 전주울은 이상직, 남원임실 순창은 이강래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경제 전문가를 원하고 또 경제를 좀 살려달라 그런 민심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민주당은 이에 따라 4곳은 단수공천으로 6곳은 경선으로 본선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청와대 출신은 이원택 행정관이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김금옥 비서관은 경선에서 패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중도 하차했습니다. 유일했던 여성과 청년 후보도 모두 탈락했고 시민사회 지원을 받았던 후보들도 중도에 또는 경선 과정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직 삼선의 이춘석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역시 삼선 출신인 김춘진 전 의원이 컷오프된 것이 이번 경선의 최대 이변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한병도 그리고 이강래 예비후보처럼 전직 의원들이 대거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집권 여당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번 리턴 매치를 이기겠다 이렇게. 물갈이 폭이 턱없이 좁은 상황에서 김수웅 전 국회 사무차장과 윤준병 전 서울행정일 부시장 등 차관급 출신의 거물 신인들이 등판하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본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은 태양광 산업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최종 완제품인 모듈까지 거의 모든 단계의 업종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넥솔론에 이어서 OCI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태양광 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은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태양광 산업의 붕괴 위기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연속 보도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OCI 군산 공장이 태양광 소재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공장으로 옮기기로 한 건 가격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1kg에 $400 안팎이었던 가격이 10년 만에 20분의 1도 되지 않는 $17까지 폭락했고 최근에는 고작 $7 선에 불과합니다.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저가의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물량이 해소될 기미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은 겁니다. 공급 과잉이 되어 있는 물량이 이미 너무 많고요. 이제 이 가격이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가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저희 분석인 거거든요.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의 쌀로 불리는 폴리실리콘으로 원기둥 형태의 인곳을 제조한 뒤 얇은 웨이퍼를 만들고 이를 붙여 만드는 셀과 모듈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폴리실리콘을 만들던 군산의 OCI가 가동을 중단하고 인곳과 웨이퍼를 만들던 익산의 넥솔론은 2017년 도산했습니다. 넥솔론이 문을 닫으며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데 이어 OCI마저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최소 700~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내에 남아있는 태양광 기업 30곳 가운데 이곳 완주 솔라파크 코리아 등 5곳을 제외하면 단순 시공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도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가 사실상 무너진 셈입니다.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구조물이랄지 설치물 이 정도의
지나지 않기 때문에 도내 경기에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내가 태양광 클러스터가 되기도 어렵고요. 중국 기업의 거센 공세에 도내 태양광 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사업을 중단하면서 전북의 태양광 산업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도내 7번째 확진자인 20대 신천지 신도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양성 판정이 나온 1차 검사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일 이후 나흘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검사 의뢰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도내 7번째 확진자이자 신천지 신도인 26살 여성은 지난 1일 검체를 채취하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 같은 날 실시한 2번의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은 물론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데다 감염 경로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때문에 양성이 나온 1차 검사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1차 검사가 정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체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 측에도 그 검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의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증상이 있는 472명 가운데 462명을 검사했는데 이 2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하루 455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의뢰도 크게 줄었습니다.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행동 수칙, 생활 예방 수칙 같은 걸 적절하게 잘 지켜주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보건당국은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모임 자제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지역 환자 1명이 전북대 병원으로 추가 이송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입원 중이던 87세 남성을 전북대 병원 음압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로 이송된 대구 경북 지역 환자는 전북대 병원 4명, 원광대 병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전담병상의 절반이 대구 경북 환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23일까지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에 223개 병상의 감염병 전담병상이 확보되면 절반가량인 110개 병상을 대구 경북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거라면서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무료 급식소와 경로당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들은 도시락이나 대체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또 갈 곳이 없어서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시고 이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끈따끈한 도시락을 차에 싣고 집집마다 배달합니다. 무지개 좋아요. 감사하죠.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둘이요. 근데 어머니는 몸 못 써요 전혀.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을 맞은 할머니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외출을 많이 자제하고 집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증이 생기려고 그러고 없는 병도 생기려고 그러네. 안 나가니까. 복지관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늘어섭니다. 명단을 확인한 뒤 떡과 간편식이 담긴 봉지를 하나씩 받아들고 돌아섭니다. 없다가 있으면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아쉬웠죠. 근데 여기서 주던 밥을 딱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끊으니까 얼마나 아쉬웠고
정말로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도내 노인복지관 22곳을 비롯한 50곳의 무료급식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도내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 2,700여 명이 이렇게 도시락이나 한 주에 한두 차례의 대체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까지 문을 닫아 어르신들은 마땅히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경로당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라북도 경로당 6,700여 곳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방구석에 앉았어. 그냥 이불 속에서 그저 뒤적뒤적 이거 기울러 못 살겠어. 답답해 죽겠어. 언제 풀리려고?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사람도 못 만나고. 요양보호사 등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보는 방문 요양 서비스도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으로 안 오고 전화로만 온다고요. 조금 그러지 아쉽죠. 집으로 와서 저기 말도 물어보고 저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살피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읍에 있는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 크린앤사이언스를 방문해 마스크용 원자재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 장관은 국민들에게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용 필터 생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생산 판매량 신고와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긴급 수급 조치에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용 필터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자동차 필터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다음 주부터 신규 설비를 가동해 마스크용 필터 생산량을 지금보다 3배가량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배차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익산시는 학교 개학 연기로 학생 승객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7개 노선 9대의 순환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고 배차 간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군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 보수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난 건데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온몸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물질을 만드는 SH에너지화학 군산 공장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이 공장 생산동 건물 3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큰 불로 번지진 않아 건물 자체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 전혀 못 느꼈어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냥 좀 신고를 했다고. 부탄가스가 불에 태우면 한번 뻥 한번 터지잖아요. 터지고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이제 더 화재로 옮겨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까지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스티로폼 원료를 혼합하는 탱크 옆에서 공장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접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전신 화상 입으셔가지고 입고 있는 옷이 다 녹아내렸더라고요. 이 공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협력업체에 맡겨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의 혼합 탱크도 내부를 비우고 가동을 멈춘 상태였지만 근처에서 폭발이 나면서 탱크 안에 화학 물질이 남아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으니까 폭발이 됐을 텐데 물질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현장에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된다고 했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는지, 화학물질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주당의 농어민 부문 비례대표로 전북도당 김상민 청년위 부위원장이 출마해 최종 후보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1차로 김 후보 등 40명을 일반 비례 후보로 압축했으며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국민경선 참여단 등의 투표로 2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상민 후보는 농어촌 청년 지원 정책 강화와 미래 농산업 상생발전 모델 등 5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개학 추가 연기에 따라 다음 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뤄질 2차 긴급 돌봄에 7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 긴급 돌봄 신청 학생보다 1,780명이 많습니다. 유치원생이 전체 원화의 21.7%인 4,618명, 초등생은 2.6%인 2,445명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도시락 구입이나 외부 식당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점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